수능에서 수학과 과학, 이게 항상 딜레마입니다. 수학과 과학은 준비 안 해도 되나요? 일단 탐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탐구 과목은 대체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4개 과목 중에서 보통은 3개, 적게는 2개 정도를 선택해서 이제 원서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국어, 영어를 선택하고 수학을 선택하거나 탐구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 반영이 안 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학교를 다 커버하고 싶다고 하시면 되도록이면 탐구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탐구보다는 수학이 좀 월등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못 보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수학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 저는 수능 볼 때 수학 응시 안 하고 그때 좀 쉬어야겠어요.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미응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찍고 나오더라도 수학을 응시는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수능 때 보게 되는 스케줄이죠. 실제로 이제 제2외국어를 신청해서 보는 학생들도 있고 또 안 보고 퇴실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미대에서 제2외국어나 한문이 탐구 한 과목을 대체해주는 학교가 굉장히 드물어요.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신청했다가도 이때쯤 되면 기가 빠지니까 그냥 나오더라고요. 수학 반영 비율입니다. 영어는 등급별로 0.5점씩 차등 감점을 한다면 어차피 서울대 보는 애들이 영어 3등급 안에 나오지 않겠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수학이 꼭 봐야 되는데 한국사랑 동등한 취급을 받습니다. 1, 2, 3등급 성적 똑같고요. 4등급이어도 0.4점 차이. 점수차가 굉장히 적죠. 미대 입시에서 제가 1000점 만점 기준으로 보통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점수가 적죠. 그래서 실제로 몇 문제 풀고 잘 찍으면 4등급, 안 풀고 잘 찍으면 5, 6등급, 잘 못 찍으면 7, 8등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정말 여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겨우겨우 2, 3등급을 받아도 점수 차이가 너무 크지가 않아요. 서울대를 위해서 수학을 다시 몰아붙여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것인가는 이 데이터를 보고 부모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글쎄요라고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꼭 많이 해야 될까요? 할 것도 많은데. 그렇지만 너의 삶에서 수학은 중요해. 이런 교육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냥 단순 효율만 놓고 보자면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수학은 찢더라도 응시하는 게 좋다. 2가지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수능 시험장의 분위기. 수학을 안 보는 학생들끼리 모아놓잖아요. 그럴 때 그 시험장의 분위기가, 공기가 다릅니다. 주변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퍼포먼스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가 많이 달라져요. 무조건 저희 반 아이들은 다 응시하게 합니다. 2번째, 수학 반영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들은 수학을 못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못 봐도 반영은 안 할 건데 대신에 응시는 해야 된다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기준에 걸리면 응시 자체를 안 했을 때 점수가 엄청 깎이거나 자동 탈락이 돼요. 그래서 그냥 지원해서 응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2022학년도 통합사회 통합과학 현재 고1 학생들 어떤가요? 2학년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신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사실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까 수능과 마찬가지로 그냥 탐구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요. 대기업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우리 대학에 오려면, 우리 과에 오려면 이 과목 꼭 선택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연 계열에 다 있어요. 인문 계열 거의 없거나 뭐 하나 있고요. 네, 그냥 원하는 사회 과목 또는 과학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정하는 건데요. 과탐 어떤 과목을 해야 돼 라고 정해줄 미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자가 줄지요. 그리고 이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사탐에서 두 과목을 보거나 과탐에서 2과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크로스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탐 하나 가탐 하나 보고 싶으면 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아마 98% 이상의 학생들은 사탐을 볼 거고요. 그 학생들 중에 거의 100%에 육박하게 사탐만 하겠죠. 특별히 바뀌는 게 없는데 뭔가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러면서 이제 과학도 해야 되나? 범위가 늘어나나? 이렇게 오해하시기 쉬워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팩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이러실 때는 대기업에 연락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내용이겠습니다. 마무리로 특별히 변화하는 입학 전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건대 서울 학생부 반영은 폐지되고 수능 60에 실기 40 뽑죠. 국민대 같은 경우에 실기 전형에서 과거에는 수학 반영을 안 해줬어요. 이제는 선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좀 안 좋아진 거죠. 비실기 전형이 원래 있어요. 몇 명 뽑는. 보통 98%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기존 현행 구경 탐구만 봐도 됐는데 이제 수학이 들어가는데 비중이 커요. 그래서 이쪽은 인문계나 자연계 아이들을 뽑겠다는 사인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에서 수시 신설돼서 15명을 면접을 포함한 학종 전형으로 뽑는 설명 드렸고요. 덕성여대에서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을 항상 하고 있었어서 되게 애매했는데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그리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수능 4개 중에 2개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오히려 좀 쉬워졌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지원자들의 전체 성적대가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선택하기가 쉬워지니까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 가군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겠고 아까 수학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과기대 같은 경우에 특이사항인데요. 과기대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물론 디자인 대학으로서도 좋은 학교지만 학부 개념으로 들어가서 CD, 산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산업디자인 전공과 시각디자인 전공을 나눠서 뽑습니다. 이럴 때 첫 해에는 불보듯 뻔한데 산업디자인 전공 쪽이 조금 수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시 모집을 3가지 방식으로 뽑는데요.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을 뽑게 되는 수능 100%,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 수능 60에 실기 40, 수능 50에 실기 50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정시에서 뽑게 됩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 아주 특이하게 많이 변하는데 정시 모집이 없어지고 수시에서만 뽑게 되고요. 서울시립대에서 이야기하는 기초 디자인은 일반 기초 디자인하고 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해요. 그런 상황이고요. 1단계, 2단계 때 배수를 모호하게 뽑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딱 인원을 픽스했습니다. 10배수, 3배수 이렇게 규격화했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예전 디자인과만 학종 전형이 있었다면 이제 모든 조형예술대학이 다 학종 전형 개념인 서류 전형으로 뽑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가 수시 때 수상실적 전형으로 뽑아줬었는데 그 전형이 없어지면서 1단계 때는 학생부 교과로 20배수를 선발했다가 그 다음 2단계 때는 실기 100%로 뽑겠다. 실기를 보는 과정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이 안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수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국어 비중이 컸었는데 국어랑 영어를 35식으로 비율 자체를 좀 바꿨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어요. 미술 계열 수능 3등급 합이 원래는 8이었는데 9. 쉽게 얘기해서 3등급, 3등급, 2등급 이런 학생들이어야 기준이 됐는데 이제는 조금 더 완화시켜준 부분.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국어랑 수학, 탐구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영어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